네, 확률 분포의 마지막 순서 통계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통계량은 어디서만 나와? 7급에서만 나옵니다. 그쵸? 제가 생각하기에도 순서 통계량을 9급에다가 내는 거는 너무한 것 같아. 그쵸? 9급은 범위가 통계학 개론이잖아. 7급은 뭐고? 통계학이고. 그쵸? 통계학에서 순서 통계량은 낼 수 있어. 근데 통계학 개론 수준에서 순서 통계량 내는 거는 조금 선 넘는 것 같다. 그래서 9급에는 앞으로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뭐 다른 부분 막 한 6, 7단원 공부하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9급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도 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7급도 준비하거나 아니면 나는 통계학을 더 알고 싶어서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순서 통계량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순서 통계량은 매우 쉬워. 모집단이 있어. 거기서 뭘 뽑아? 표본을 뽑아. n개의 표본을 뽑아. 되시죠? 그 다음에 그거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 거야. 그렇죠? 여기서 x1, x2 해갖고 xn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제일 작은 놈부터 찾아갖고 다시 써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 해갖고 n번째 놈 최대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거를 원래 뽑았던 표본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괄호를 쳐갖고 이렇게 적어준답니다. 되시죠?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다 이런 크기 순으로 나열돼 있는 겁니다. 되시죠?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순서 통계랑 뭐가 어렵냐? 얘네 각각의 뭐에 확률 밀도 함수를 또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뭐 요거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총 n개의 순서 통계량이 있어. 되시죠? 근데 그중에서 k번째인 놈 있을 거 아니야. 그쵸? x, k, 괄호 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얘의 뭘 구하라고? 확률 밀도 함수. 얘가 나올 확률 함수를 구해달라고. 되시죠? 그럼 요렇게 구한다. 자, k보다 작은 애들. 요만큼은 총 몇 개겠어? k-1개겠죠. 되시죠? 그럼 요만큼은 몇 개일까? 예, 전체 n개에서 k개 뺐으니까 여기는 n-k개의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k-1인 놈들은 요 xk보다, 그쵸? xk가 요 x라고 쳤을 때 요 x보다는 뭐 해야 돼? 작은 값들이 나와야 돼. k-1개의 값들은 요 x보다 뭐 해야 된다고? 작은 값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쵸? p 여기 k-1개 있는 놈들 뭐 아무거나 x라고 치면은 얘는 뭐 해야 돼? x보다 작아야 된다. 되시죠? 이게 바로 뭐야? 누적 분포 함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k-1개들은 x보다 작다라는 요 누적 분포 함수 값을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이 확률이 성립해야 돼. 되죠? 이런 게 몇 개 있다고? k-1개 있다고. 곱하기 여기 있는 n-k개들은 또 역으로 뭐 해야 돼? 이것보다 오히려 커야죠. 그렇죠? 요 k번째 요 수보다는 다들 뭐 해야 돼? 커야 된다고. 그래서 거꾸로 1-fx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n-k 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얘네들은 x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고 얘네들은 x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된다. 해 갖고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준 다음에 나 자신도 나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fx다. 되시죠? 요렇게 적어 주고,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요 k-1개들이 지들 맘대로 뭐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 있고 n-k들도 자리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요 전체 n개가 이렇게 n개가 자리 바꾸면서 자기 순서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무조건 x k번째가 이 뭐 x 세 번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온 표본이라는 가정이 없잖아. 그렇죠? 어떤 표본이든 나왔다가 걔가 k번째면 자기가 xk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 n 팩토리얼을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k-1개인 애들은 요 k-1개인 애들은 다 어차피 fx라는 확률값 갖는 거 아니야. 그쵸? x보다만 작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1, 2, 3, 4로 있든 여기가 4, 2, 3, 1로 있든 어쨌든 얘보다만 작으면 되니까 이 경우들이 다 뭐해? 똑같아진다고. 그래서 똑같은 경우들 k-1 팩토리얼, 그다음 여기도 줄 서는 경우 n-k 팩토리얼을 나눠주게 됩니다. 되시죠? 요렇게 해갖고 k번째 순서 통계량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한다고. 되시죠? 지금 이게 일단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다음에 이게 외워져서 시험장에서 푸실 수 있겠냐고. 그쵸? 그럴 수 없다고. 힘들죠. 그쵸? 요거 하나 외웠는데 10년 동안 7급만 본다 쳐봐. 내가 7급만 본다 쳐도 몇 번 나왔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왔죠. 그쵸? 10년 동안 네 번. 그쵸? 40% 확률로 나오는데 이것까지 막 굳이 외워가서 막 공부해갖고 가서 풀어야 되냐? 자, 요런 거에는 의문이 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순서 통계량 문제를 뒤에 진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하면 굳이 이걸 안 외우고도 풀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밑에 1번은 언제 나온 거야? 요 1번은 16년도에 나온 문제인데, 그렇죠? 1번은 16년도에 나온 문제인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서 풀어야 된다고. 뒤에 나머지 세 문제는 암기 안 하고도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추론해 보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약간 암기를 해서 푸는 문제가 출제되는 약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순서 통계량의 확률 밀도 함수 구하듯이 뭐도 구할 수 있어? 누적 확률 밀도 함수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f1x 최소값의 누적 분포 함수는 요렇게 생겼대. 1 fx의 n승. 되시죠? 자, 요게 무슨 말이야? 다른 애들이 다 x보다 뭐에? 클 확률이죠. 그렇죠? 누적 분포 함수가 요렇게 갖고 요게 fx잖아. 되시죠? 여기까지 나올 확률이 fx라고. 그럼 그 반대쪽, 요쪽이 뭐야? 1 fx죠. 그렇죠? 최소값의 누적 분포 함수는 나머지 애들이 요 1 fx들이 다 나와줘서 다들 다 커버린 거야. 그렇죠? 다 요 x보다는 다 큰 확률들을 계산해 주면은 요 1 fx의 n승이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최소값의 누적 분포 함수니까 그거에 반대해 갖고 1 빼기를 한다고. 되시죠? 그래서 최소값의 누적 분포 함수는 1 빼기 1 빼기 fx의 n승, 뭐 요런 꼴로 생겼다. 그다음에 최대값의 누적 분포 함수는, 최대값은 쉽습니다. 전부 다 요 x보다 뭐에? 작은 값들이 나와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x의 그냥 n승이다. 뭐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죠? 이거 뭐 자세히 알려면은 순서 통계량을 더 깊게 배워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16년 7급을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 꼴을 기억해 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세 문제들은 굳이 이거 내가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잖아. 그렇죠? 이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외우기도 힘든데 얘네들 굳이 모르더라도 풀 수 있다. 그렇죠? 그거를 뒤에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듣고서 이해해 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6년 7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순서 통계량에 대해서. 자, XN까지 표본을 뽑았는데, 되시죠? 얘네들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을 Y라고 할 때, Y가 뭐야? 얘네의 최소값이니까 x1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걔의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래. 그렇죠? 최소값의 누적 분포 함수 어떻게 생겼다고?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어쩌구의 뭐의 n승 뭐 요렇게 생겼다고. 되시죠? 자, 그럼 문제 봐봐. 그렇게 생긴 놈 누구야? 4번이죠. 그렇죠? 1마가 들어가는 놈 4번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해야 돼? 암기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16년 7급을. 근데 요 뒤에는 암기 안 하고도 내가 한번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통계학적 생각을 해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별로 좋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뭐 못 푸시거나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이건 넘기고 뒤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원리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x1부터 x 5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균일 분포를 따른답니다. 되시죠? 그다음 걔네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놈들을 순서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죠. 그렇죠? 기대값. x4의 네 번째 순서 통계량의 기대값을 구하랍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f4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외운 공식, 우린 아니죠. 저만 외운 거죠. 제가 외운 공식을 이렇게 적어 주면은, 그렇죠? 요렇게 되고 얘가 균일 분포잖아. 그렇죠? 균일 분포니까 fx 구할 수 있습니다. fx 1이야. 그렇죠? 구간분의 1이 균일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잖아. 그렇죠? 얘를 이용해서 또 누적 분포 함수도 구할 수 있어. 누적 분포 함수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된다고. 그럼 그냥 x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 여기다가 뭐 해? 대입해 주시고, 1은 어차피 안 써도 되니까. 그다음에 요렇게 f4 네 번째 순서 통계량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했으니까,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네 번째 순서 통계량의 뭐에? 기대값을 구하면은 인테그랄, 얘는 0부터 1까지 가능하고 x 곱하기 요 f4x 요 부분을 뭐 해서 여기다가 대입한 다음에 적분해 주면은, 그쵸? x에다가 확률 곱하고 다 더해 주세요. 그럼 뭐가 나와? 기대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쵸? 요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x의 몇 차야? 얘가 벌써 3차고 여기에 또 곱하면은 4차잖아. 그쵸? 4차 함수들을 막 적분해 갖고 풀면 된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풀면은 물론 풀리긴 풀리는데,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문제야? 일단 요
순서 통계량의 확률 밀도 함수식을 내가 외워야 되고 또 적분하는데도 뭐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렇죠. 다른 문제들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풀고 있냐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 통계량의 순서 통계량의 평균은 요렇게 구하면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자, 구간 0에서부터 1까지 값이 나오는 거야. 되시죠? 거기서 몇 개가 나와? 표본이 5개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개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걔네들을 순서대로 적어주면은 요게 순서 통계량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렇게 막 값들이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올 겁니다. 이렇게 5개들이 계속. 되시죠? 그다음에 걔네들의 뭘 구하는 거야?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그쵸? 평균이라는 게 뭐야? 이게 균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그게 평균 아니야. 그쵸? 요렇게 0부터 1까지 구간이 있는데 그중에 5개의 값이 튀어나와. 걔네들을 무수히 많이 뽑아서 평균을 낸다는 소리 아니야. 그쵸? 그럼 X1은 요 앞쪽에 당연히 나올 거고 요 X5는 최대한 뒤쪽에 나오겠죠. 그쵸? 무수히 많이 뽑아서 다 평균을 내보면은. 되시죠? 그렇게 되면은 요 길이가 다 뭐 된다? 평균을 구하면은 균등해진다고. 그쵸? 한 번 뽑았을 때는 요 간격이 막 뭐 뒤죽박죽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한히 많이 뽑아서 걔네들을 평균 내게 되면은 이게 균등해지니까 요 길이가 뭐 한다고? 다 균등해질 거라고. 특히 얘는 무슨 분포야? 균일 분포잖아. 그렇죠? 균일 분포니까 각각의 값이 나오는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걔네들을 모아서 평균 내면은 이 간격이 다 균등해질 거라고. 자, 지금 몇 칸이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죠. 그렇죠? 이게 각각 6분의 1로 균등해질 거란 말이야. 되시죠? 요런 생각 할 수 있죠. 자, 그중에서 요 x 네 번째의 평균이니까 그쵸?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그쵸? 0부터 출발해서 6분의 1을 몇 번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갔을 때 요 값. 그쵸? 그렇게 해서 x 네 번째의 기대값은 6분의 4다. 약분하면은 3분의 2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되시죠? 자, 순서 통계량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에는 무조건 뭐만 나와? 균일 분포만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죠? 앞으로도 또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균일 분포가 나왔을 때 순서 통계량의 평균, 순서 통계량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냐? 요 구간에 몇 개가 나오냐? 지금 표본 몇 개를 뽑는 거야? 5개를 뽑는 거 아니야? 그렇죠? 5개의 확률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5개가 나왔다 치고 걔네들이 무수히 많이 뽑게 되면은 다 균등하게 나올 거라고. 걔네들을 다 무수히 많이 뽑아서 평균을 구하면은 균등해질 거라고. 되시죠? 그럼 한 구간당 길이가 몇인지를 세서 내가 여기가 네 번째잖아. 그럼 네 칸 요렇게 뭐 해주면 돼? 날라가 주시면 된다고. 되시죠? 그럼 다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최소값의 기대값은 6분의 1일 겁니다. 이렇게 한 칸 가니까. 되시죠? 두 번째 값의 기대값은 6분의 2라고. 그렇죠? 요런 식으로 해서 굳이 내가 뭐해? 요 확률 밀도 함수식 외우지 않더라도 기대값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푸는 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또 시험 문제에 또 나왔다.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또 뭐 푸신 분들은 아마 맞추셨을 거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요 다음 문제도 한번 이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1부터 X10은 구간 2에서 4까지 균일 분포에서 나온 확률 표본이래. 되시죠? 자, 그럴 때 x10에 뭐하래? 기대값을 구하래. 그쵸? x10은 뭐래? 이 중에서 최대값이라고. 그쵸? x1부터 x10 중에서 최대값인 놈의 기대값 구하라는 거죠. 그쵸? 이것도 순서 통계량 문제죠. 그쵸? 최대값이니까 x1부터 x10을 쭉 이렇게 일렬로 늘어났을 때 그 제일 마지막에 오는 값, 제일 큰 값. 그쵸? 걔의 뭘 구하라고? 걔의 평균을 구해보라고. 되시죠? 자, 그래서 구간 2부터 어디까지? 4까지 있을 때 요 안에서 몇 개 뽑는 거야? 10개를 뽑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뽑는 거야. 되시죠? 자, 그럼 구간이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죠. 그렇죠? 구간은 뽑은 것보다 한 개 더 많다고. 되시죠? 그럼 요 한 칸 한 칸 한 칸이 몇이야? 요 총 길이가 2니까 요 한 칸 한 칸 한 칸이 11분의 2가 된다고. 되시죠? 요렇게 해서 구간들을 나눠 놔서 기대값을 구해 보면은 요 구간들이 다 뭐 한다고? 동일해지게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뽑았을 때 제일 마지막에 오는 놈. 그쵸? 얘의 기대값을 구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되시죠? 그래서 이 x10 최대값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요 2부터 출발해서
그쵸? 요 11분의 2를 몇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가잖아. 그쵸? 11분의 2 곱하기 10만큼 가주시면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2 더하기 11분의 20이 되고 얘는 11분의 22니까 정답 몇이야? 11분의 42가 됩니다. 근데 5분의 19라 했으니까 뭐에 디귿이 틀리게 되죠. 되시죠? 요렇게 해서 순서 통계량의 뭐에 기대값 구해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치면은 확률 밀도 함수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확률을 구해보라 하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뭐 해야 돼? 확률 밀도 함수 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까지 시험에 요 앞에 16년 7급 빼고는 뭐 그렇게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순수 통계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되시죠? 그러니까 굳이 확률 밀도 함수 외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또 그걸 이해하고 또 시험장에 가서 적용하고 그거 푸느라고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되시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요 방법으로 기대값을 구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기대값은 빨리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순서 통계량의 역대 시험 문제를 살펴보면은 기대값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기대값 구하라는 문제는 애들을 뽑은 다음에 걔네의 평균을 구하면은 요 거리가 다 균등해질 거 아니야. 균일 분포에서 나온 놈들이니까 이 거리가 다 뭐 할 거라고? 균등해질 거다라는 논리를 이용해서 푸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되시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순서 통계량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확률 밀도 함수식 외워 가셔야 된다고. 그쵸.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식까지 내가 외워서 완벽하게 공부하시겠다고 하면은 n 팩토리얼 나누기 k-1 팩토리얼 n-k 팩토리얼 그다음에 fx의 k-1승 곱하기 1-fx의 n-k승 곱하기 fx. 자, 요 식을 외워 가셔라. 그쵸. 요 식은 앞에 개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작은 놈들 x보다 작게 나오는 그 누적 분포 함수 값들이 k-1개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x보다 큰 쪽, 그쵸. 내가 구하려는 그 k번째보다 크게 나와야 되는 값. 그럼 누적 분포 함수의 반대값이잖아. 그쵸. 그게 n-k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원래 있어야 됩니다. 되시죠? 그리고 전체가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으니까 n 팩토리얼을 하는데 요 앞에 있는 놈들은 그렇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요 뒤에 있는 놈들도 순서가 안 중요해. 어쨌든 나 K번째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면 돼. 되시죠? 그래서 걔네들끼리 순서 바꾸는 경우에 대해서 밑에 분모로 나눠줍니다. 되시죠? 이런 뭐 아무튼 논리적인 생각을 해가면서 외우시면은 뭐 충분히 외우실 수는 있습니다. 되시죠? 근데 지금까지 뭐 이거를 외워서 굳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출제되지 않았다. 자, 요런 말씀 드리면서 내가 이거를 외울까 말까는 어차피 뭐 개인의 선택이시니까 잘 판단하셔서 시험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률 분포 단원의 진짜 찐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은 임의 표본 x1, x2, 3의 중앙값을 m이라고 할 때 되시죠? x1, x2, x2, x3는 요런 확률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나왔다는 소리죠. 그쵸? 나온 놈 중에서 그중에서 걔네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쵸? 이거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거기서 무슨 값? 두 번째 값이 중앙값 아니야. 그죠? 홀수계니까 가운데 값이 중앙값 아니야. 그쵸? 그 중앙값이 2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은 요걸 구하라는 소리죠. 되시죠? 무슨 문제인지는 되죠? x1, x2, x3를 뽑았는데 자, 이 중에서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x1, x2, x3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얘가 뭐야? 얘가 중앙값이죠. 되시죠? 걔가 2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 요런 문제죠. 되시죠? 그럼 당연히 물론 두 번째 순서 통계량의 뭐에 확률 밀도 함수 구해 주신 다음에 적분 0부터 2분의 1까지. 그렇죠? 요거 f2x dx 넣어서 적분해 갖고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어떻게 푼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안 외우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린다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안 외우고 도대체 요 상황만 보고서 어떻게 해서 풀면 될까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세 개의 표본, 세 개의 확률 변수를 뽑았는데 그중에 두 번째 놈이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럴 수 있죠. 자, 두 개가 2분의 1보다 작은 거야. 그렇죠? 그 세 번째 놈은 2분의 1보다 큰 거야. 그렇죠? 뭐 이럴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여기서 뽑힌 요 두 번째 놈이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얘가 중앙값이 되고 얘가 2분의 1보다 작아질 수가 있겠죠. 되시죠? 다음에 첫 번째 경우 이건 경우고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 세 개가
세 개가 전부 다 2분의 1보다 작은 거야. 그쵸? 그럼 이 중에서 크기 순으로 어떻게 뭐 나열하든가 말든가 어떤 놈을 뽑든, 그쵸? 어떤 놈이 중앙값이 될 건데 걔는 무조건 뭐 하겠어? 2분의 1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두 경우 말고 다른 경우가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쵸? 한 놈만 2분의 1보다 작으면은 다른 놈이 2분의 1보다 커 버리면은 그건 중앙값이 2분의 1보다 큰 경우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경우랑 요런 경우밖에 없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확률 밀도 함수를 보고 이 하나의 변수가 2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을 일단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0부터 2분의 1까지 2-2x dx를 계산해 주면은 하나의 확률 변수가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 줄 수 있죠. 그쵸? 그 적분해 주면은 2x x 제곱이 되고 2분의 1 넣고 0 넣고 빼주면은 2분의 1 넣으면은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0은 넣어봤자 어차피 0이니까 계산하면은 4분의 3이라고 되시죠? 자, 이 중에서 하나의 변수가 2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은 4분의 3이고 2분의 1보다 클 확률은 뭐야? 4분의 1이 됩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밑에 2번부터 구하면 더 쉬운데, 자, 2번은 뭐야? 셋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쵸? 그럼 첫 번째 놈도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 4분의 3 되시죠? 두 번째 놈도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요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쵸? 얘네들은 다 뭐니까? 이미 표본이니까 독립이니까 각각이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을 그냥 곱해줘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은 64분의 27이 됩니다. 자, 위의 경우도 구해야죠. 자, 위의 경우는 근데 문제가 뭐냐? 누가 2분의 1보다 작을 거냐고. 누군 2분의 1보다 크고. 그쵸? 그런 경우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쵸? x3가 2분의 1보다 클 수도 있고, x2가 2분의 1보다 클 수도 있고, x1이 2분의 1보다 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2분의 1보다 커질 놈을 한 놈 정해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가 있고, 곱하기. 그래서 한 놈은 2분의 1보다 크고, 두 놈은 2분의 1보다 작기로 내가 결정했어. 그럼 둘이 2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분의 1보다 커지기로 한 놈이 2분의 1보다 클 확률은 작을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클 확률은 뭐야?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요것도 계산해 주면은 64분의 27이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요 경우랑 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이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죠. 정답 뭐지야? 64분의 54고 약분해 주면은 32분의 27이 돼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다. 되시죠? 지금 요 풀이에, 그쵸? 요 풀이에 어디에도 내가 요 fkx 순서 통계량의 확률 밀도 함수 구하는 걸 이용해서 푼 거 한 문제도 한 부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다 그냥 경우의 수로 일단 경우 나눠 놓고, 원래 확률 그렇게 푸는 거잖아. 경우의 수로 경우 나눠 놓고 각각의 뭐에 확률 값을 계산해 갖고 그것들 뭐 해주면 돼? 더해 주면 된다고. 그쵸? 근데 2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은 구해 줘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요 확률 함수를 뭐 해줘야 돼? 한 번은 적분해 줘야죠. 또는 2-2x를 뭐 해대가 그래프로 그려서 0일 때는 2네요. 0일 때 2고 1일 때는 0이죠. 그쵸? 요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에서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 그쵸? 그럼 요렇게 보면은 총 4칸인데, 세모로 된 총 4칸인데, 되시죠? 그중에 3칸이니까 4분의 3 되는 거 맞죠? 그쵸? 요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찾아줘도 되고. 그쵸? 그래서 하나의 변수가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 2분의 1보다 클 확률을 구해준 다음에 각각의 경우의 확률들을 독립이니까 그냥 곱해서 구해주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더해줘서 풀었다고. 되시죠? 자, 요런 식으로 순서 통계량의 확률 밀도 함수 구해서 푼다면은 또 이걸 또 적분해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이거 구하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적분해서 푸는 것도 오래 걸린다고. 되시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 그쵸? 굳이 확률 밀도 함수, 순서 통계량의 확률 밀도 함수를 안 구하고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생각하셔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자꾸 떠올리셔서 푸는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순서 통계량까지 설명을 드렸고 확률 분포 마치고 이제 추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